Nordicus. 안녕하십니까, 루크입니다. 집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집 이야기인데 미국 집, 또 스웨덴 집, 북유럽 집 이렇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미국 하면 모든 게 커,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.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미국 가면 뭐든지 커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트렌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. 섞였죠. 예전에는 그랬습니다. 그렇지만 요즘은 좀 소형화되고 좀 간편한 걸 좋아하는 그 미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모든 게 작아지긴 했습니다. 우선 집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는 주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미국의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다. 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사는 거다. 아파트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. 그래서 나는 아파트에 싫다. 뭐 이런 이유가 미국에는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문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는 젊었을 때, 학생일 때, 내가 어떤 고장, 어떤 도시에 가서 임시로다가 머물러야 될 일이 있을 때, 뭐, 길면 1, 2년, 아니면 짧으면 몇 달 동안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지, 아파트에서 평생을 산다라는 개념은 거의 미국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대부분 주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주택도 지역에 따라서, 남부, 서부, 북부, 동부 지역에 따라서 소재도 많이 바뀌고요. 또 형태도 많이 바뀝니다. 영국에서 넘어온 콜로니얼 스타일, 또 스페인에서 온 그 스페니쉬 스타일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이 남부 지역에 넓고 덥고 습하고 벌레 많고 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이런 그 렌치 스타일의 좀 지상에서 약간 떠 있는 렌치 스타일의 주택도 있을 수 있고, 동부, 동북부의 석조주택, 일부 콘크리트 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중부 지역에 있는 지하실, 대피소 시스템도 빠질 수 없죠. 서부 지역에는 또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뭐 지진 때문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싸기 때문입니다. 콘크리트로 지어서 지진을 못 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짓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빨리 지을 수 있고 보수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짓는 거고, 더 큰 건물이나 또 좋은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건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도 캘리포니아에서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부뿐 아니라 외양에서조차 미국에 있는 주택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소재 또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. 그런데 저는 그 미국식 주택과 북유럽식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을 생긴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 주위 환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 미국에 있는 주위 환경은 대부분 자연인 경우가 많죠. 시내 그 다운타운에 사시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 뭐 주택이든 아파트든 잔디밭이나 아니면 도로나 아니면 그냥 그 임야나 아니면 산이나 뭐 이런 지역하고 접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면 미국적인 마인드로 보면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또는 어울리도록 또는 관리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미국적인 사고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집이 있고 내 뒤에 바위가 있고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산에 있는 나무도 좀 치고 산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바위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금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천으로 덮는다든지 아니면 바위를 좀 일부 부셔서 좀 이렇게 안정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. 그런데 이 사고가 북유럽에 가면은 오히려 집을 옮겨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. 마당을 보더라도 그 머리를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칼같이 깎아놓은 이런 그 운동선수들 머리 있잖아요. 그것이 미국의 잔디밭이라고 한다 그러면 북유럽에 있는 잔디밭은 그냥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듬성듬성 깎아놓은 것 같은, 가상사리를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면도날로 잘라놓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. 그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그 솎아낸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. 그러니까 잔디를 뭐 아주 일정한 길이로다가 매번 자르고 뭐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. 그거는 아무래도 자연주의적인
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이고,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거나 또는 나무가 기울어져 가지고서 도로로 온다거나 하더라도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피해서 자동차가 다닌다든지 그 나무를 더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받침목을 세워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. 내 집이 있지만 내 집 주위에 자연이 있는데 그 자연 속에 그냥 집이 들어가 있는 거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. 이렇게 주위에 있는 자연을 압도하면서 내 집이 돋보이는 그런 경우가 스웨덴에는 참 없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이고 또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 축축해 보이고 음침해 보이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, 이게 가을이나 여름같이 굉장히 좋은 계절로 접어들면 또 자연 속에 사는 것 같은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. 북유럽의 집 문화는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북유럽을 트렌드를 따라해서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만, 북유럽의 문화는 내추럴리즘, 또 심플리시티, 단순화죠. 그다음에 조명, 그다음에 컬러, 그다음에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같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순서라고 그럴까요? 일의 순서. 그래서 집을 갖다가 했으면 이 정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자연주의에 익숙해 있고 집을 자연주의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단순화시켜서, 이것도 미니멀리즘의 일종이겠죠. 단순화시켜서 기능적이게 만들되 복잡하지 않게 단순화. 그리고 조명에 관해서는 한없는 투자. 그래서 조명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고 이중으로 있고 또 분위기를 바꿀 때 다른 조명마저도 있을 수 있는 2중, 3중의 조명 장치. 또 이 조명이 이럴 때는 이걸 켜고 저럴 때는 저럴 켜고 하고, 조명을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뭐 좀 과잉 투자 같은 그런 인테리어도 북유럽에서는 조명 인테리어에 흔한 것입니다. 그리고 색상은 물론 뭐 흰색 바탕, 뭐 회색 바탕, 나무 색깔, 자연 색깔 바탕을 이뤘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키 컬러를 하나를 정해서 뭐 그림도 됐을 수 있고요. 러그가 될 수도 있고, 소파가 뭐 빨간색 소파가 될 수도 있고, 그런 그 키 색상을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, 선호하는 색상을 당연히 생각하게 돼 있고, 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기능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이런 공간에 이런 거 있어야 된다, 저런 거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북유럽 생활에 맞는,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뭐 젖은 옷을 말리는 공간이라든지 젖은 신발을 둬야 된다든지, 아니면 발에 물과 뭐 눈과 뭐 흙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그 공간 이용 그 방법이 북유럽에는 미국과 달리 발달돼 있을 수밖에 없죠. 아무래도 사계절이고 또 사계절도 또 혹독한 계절이기 때문에 미국 주택도 재미있고 북유럽 주택도 재미있고 또 한국 주택도 요즘에 아파트 문화에서도 재미있는 그런 그 2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, 어쨌든 그 문화, 주거 생활의 문화는 그 문화를 바탕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